만약에 임용 시험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체육하는 태우쌤입니다. 저는 현재 2년차 체육교사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제 임용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과 동생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더 진학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까먹기 전에 제가 공부했던 이런 내용이나 교육과정 혹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작년에 바로 합격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뭔가 생각보다 일도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공부했던 모든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상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4가지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용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대학교 특히 1, 2, 3, 4학년 중에서 1, 2학년 혹은 고등학생에서 임용이 어떤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임용 관련한 오리엔테이션 1강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일반 교육학에 대해서 커리큘럼 그리고 공부나 스터디 방법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강부터는 이제 저는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체육 1차 공부 방법과 커리큘럼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썼던 그런 공부 자료들 이런 제가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자 하고요. 마지막 4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2차와 관련된 겁니다. 실기 준비부터 해서 면접, 시연, 지도안 이런 거죠. 이거는 체육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도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좀 느꼈던 거나 이런 게 좀 괜찮았다를 최대한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용고시가 무엇일까요? 이거의 좀 공식 명칭 먼저 알아볼게요. 좀 길어서 저도 잘 못 외우는데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이제부터 그냥 임용고시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임용고시란 무엇이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전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그러니까 결국 교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이 임용고시 하나로 이제 선생님 되냐 안 되냐 하는 좀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의 관문이 되는 그런 시험이 됩니다. 보통 올해 기준으로 시험 친다고 하면 일단 대학교 4학년 기준으로 1, 2월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저희 학교는 5월달에 교생을 가거든요. 그래서 교생 가서 되게 재밌게 좀 동기부여도 받고 재밌게 놀고 하다가 6월달에 다시 끌어올려야죠. 좀 5월달에 공부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까먹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공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가티오가 듭니다. 이 가티오는 올해 몇 명 뽑을 예정이다 라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티오가 뜹니다. 실제 티오랑 물론 사람 차이가 한 2-3명 정도 있긴 하지만 이거를 보면 이제 큰일 났다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쫙 하다가 10월 말이 되면 진짜 티오가 나와요. 이 지역에 몇 명 뽑을 거다 확정 티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진짜 긴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경쟁률이 나오는 이런 원서 접수를 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좀 재밌는 게 경쟁률이 공개되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원서 접수를 받으면 화요일날 월요일에 있었던 경쟁률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화요일까지 또 원서 접수해서 경쟁률 쌓이겠죠. 이거를 또 수요일날 보여주고 그리고 목요일날 보여주고 그러면 당연히 다 금요일에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건데 금요일에는 또 경쟁률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최종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경쟁률을 보고 이제 금요일날 진짜 마음을 정해서 금요일날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되게 좀 머리를 많이 아파하고 신경 쓰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그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임용고시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합격할 자신이 있다면
뭐 경쟁률이 아무리 높든 낮든 합격하고 안 하고 어차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2분의 2대 1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첫날 과감하게 원서 접수하고 남은 시간 공부에 올인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멘토분이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기 싫어서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용까지 치는 거죠. 임용고시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1차 시험, 2단계는 2차 시험.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1차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없어요.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같이 뭐 체육교사한테 특히 많이 들어온 질문이에요. 뭐 잘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체육교사 뭐 운동만 잘하면 되지 않아요? 음악교사 음악만 잘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런 실기 운동 능력 부분이나 뭐 여러분들이 뭐 수업 능력 이런 것들은 1차 시험 필기를 합격하지 못하면 2차 보여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거나 뭐 수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1차 시험에서 공부를 잘 못한다면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1차 시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먼저 1교시에는 일반교육학을 칩니다. 일반교육학이란 모든 과목 교사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은 문제를 풀어요. 이건 뭐냐면 학교 다닐 때 교직이수라는 과목이 듣습니다. 교직이라는 과목이 듣습니다. 이걸 다 들어야 교직이수를 하고 이제 교원 자격증 졸업해야 나오는데 여기는 교육과정, 뭐 교육평가, 교육방법및 공학, 뭐 교육사 등등등등 모든 과목의 교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1교시에 치고 그다음 2교시부터는 전공을 칩니다. 2교시 전공, 3교시 전공인데 2교시에는 전공 A로서 기입형 그리고 서술형 몇 문제냐면 전공 A에는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 그리고 전공 B에는 기입형 2문항, 서술형 9문항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이 끝납니다. 이 1차 시험이 끝이 나면 이제 2차 시험에는 과목마다 다르지만 2차 시험에서 실기 치고 면접 치고 그 다음 지도안이랑 수업 실연을 평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임용이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1차 교육학 전공 A, 전공 B 그리고 2차 실기, 면접, 수업 실연, 지도안 이렇게 치는 겁니다. Yes, 같은 No.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뭐 열린마당, 뭐 자주한 질문 뭐 이렇게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아래 사이트 첨부하겠습니다. 이게 있지만 사실은 그냥 뭐 전과목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체육사 A에서 뭐 B까지 이런 파트의 범위가 아니라 그냥 그 목차들을 좀 나열해 놓은 느낌? 그냥 다 보면 됩니다. 다 보면 되고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전공을 칠 때 교과 교육학은 25%에서 35% 정도 나온다. 그리고 교과 내용학은 75%에서 65%를 나온다. 뭐 이 내용도 좀 아래 자막으로 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걸 보면 교과 내용학에 좀 더 치중해야 된다는 그건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yes 같은 no라고 할 수 있습니다. yes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이제 많은 사립 학교들이 그냥 국공립 임용 시험 칠 때 같이 위탁해서 같이 시험 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거기는 사립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공립 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니까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 이후에는 각 사립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죠. Yes. 기본적으로 이제 교사 임용을 치려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혹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졸업 예정자거나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 교원 자격증은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혹은 교육대학원이라는 곳을 가서 석사학위를 따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이제 한국사 자격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사를 따서 기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년이었던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교원 자격증,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사 자격증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예스. 이런 부분에는 가점과 가산점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정확한 차이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산점은 체육에만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거나 전국체전 이런 데서 입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건 생각도 못 해봤는데 만약에 임용 시험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저는 몰랐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또 다 나오더라고요. 있는데 이거 외우지 못해서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점자는 1차 동점자와 2차 동점자에 대한 대우가 좀 다릅니다. 먼저 1차 합격선, 즉 커트라인에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하는 거죠. 1차에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종 합격자가 가려졌는데 동점자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는 순차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1순위 취업 지원 대상자, 그리고 2순위 제2차 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1차도 중요하지만 2차 시험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셋째,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 그래서 뭔가 군대를 더 빨리 다녀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뭐 군대에서 시험 친 사람 아마 말하는 거겠죠. 4순위 수업 실현 성적이 높은 사람. 2차 중에서도 수업 실현 성적을 더 높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5순위 이제 면접 점수가 높은 사람. 6순위 그래도 비슷하면 전공 1차 점수가 높은 사람. 1차를 쳐야 2차를 볼 수 있게 하지만 이제 합격자를 가릴 때는 2차를 그 역량을 좀 더 높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순위 교육학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이제 동점자를 처리한답니다. 처음 아셨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임용고시와 관련된 간단한 정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임용 공부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